전북 지역의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어 최근 14년 만에 최고치인 5.8%까지 치솟은 가운데 역대 최고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08년 8월 6.7%였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인이 지난주 금요일 인수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인수위는 정읍시 각 부서별 업무 보고 일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정 운영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3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는데요. 핵심 공약 실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남원시는 14일부터 지리산 허브밸리 입장료의 절반을 남원사랑 상품권으로 되돌려준다고 밝힌 가운데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광안루원에도 이를 도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의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어 최근 14년 만에 최고치인 5.8%까지 치솟았습니다. 통계청 전주사무소가 공개한 올해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북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7%, 전년 동월 대비 5.8% 각각 상승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소비자 물가는 올해 4월에 이어 5월까지 2개월 연속 5%대를 유지하며 역대 최고의 물가 상승률을 보였던 지난 2008년 8월 6.7% 기록에 근접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올 하반기까지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치솟는 물가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 단가가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가스요금의 정산 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는데 다음 달에 이어 오는 10월에도 더 오를 전망입니다. 전기요금도 지난 4월에 인상된 데 이어 10월에도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4월에 이어 10월에도 가스와 전기요금이 동반 인상되는 셈입니다. 만약 3분기 전기요금까지 오를 경우 당장 7월에도 두 공공요금이 함께 인상되게 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내년에도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처럼 가스와 전기요금의 잇따른 인상으로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인이 지난주 금요일 인수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이 당선인과 인수위는 정읍시 각 부서별 업무 보고 일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정 운영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민선 8기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하겠다는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주요 부서의 첫 인수위 업무 보고입니다. 2022년 예산 현황입니다. 2022년 정읍시 본예산은 1조 465억 원으로 민선 8기 인수위는 문화와 복지, 소상공인, 청년농업 등 13개 분야로 꾸려졌습니다. 인수위는 13일부터 사흘 동안 정읍시 각 부서와 읍면동 등으로부터 현안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전북도의회 김철수 의원이 위원장에 김철모 전 익산시 부시장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이끕니다. 인수위는 거대한 담론을 제시하기에 앞서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방법들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따른 집중적인 논의가 가능한 구조의 실무형으로 꾸렸습니다. 이 당선인은 시정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경제 안정과 같은 과제들에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앞서 인수위 구성을 마친 날엔 식수원 오염을 우려하는 천막농성장을 찾아 시민단체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수원을 지키겠다는 담론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할 테니까 그거 하나만 믿어주고 좀 현수막을 걷자. 그래서
그렇게 걷게 된 거고요. 정읍시장직 인수위는 공모를 통해 민선 8기 시정 구호를 선정하고 시정 방침과 공약 등을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정성주 김제시장 당선인이 13일 김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인수위원회 구성과 시정 지표를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강병진 전 전북도 의원을 위원장으로 기획행정, 안전개발, 농생명, 경제복지 등 4개 분과에 위원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정 당선인은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실무형 인수위원들이 시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담아 미래지향적 시정계획의 밑그림을 그려줄 것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오직 김제 발전이라는 단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고 있기에 그 누구보다도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네, 최경식 남원시장 당선인이 5개 분과 15명으로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인수위는 신성장과 문화관광, 교육, 의료복지, 경제, 농정, 행정 등 5개 분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은 김주환 남원문화원장이 맡았고 부위원장에는 이휘재 전북대 부총장이 임명됐습니다. 또 전문가 2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핵심 공약 실행을 위한 3개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이정원 인수위 대변인은 전북도 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민선 8기 전북도 핵심 공약을 실행하고자 혁신경제 민생회복지원단과 도정혁신단, 농생명 산업지원단 등 3개의 태스크포스를 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 3월 인구 밀집 대도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 지역의 화장시설들이 사망자를 제때 수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화장 대란이었는데요. 이는 초고령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시급한 국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전국 화장시설 현황 자료입니다. 화장시설 2곳이 있는 서울은 화장로 1기당 수용 인구가 32만 5천 명이고 화장시설 4곳이 있는 경기도는 화장로 1기당 수용 인구가 25만 명입니다. 부산과 대구도 화장로 1기당 수용 인구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수도권과 인구 밀집 대도시의 화장시설이 인구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화장시설 부족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시급한 국가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시도별 3일차 화장률 자료를 보면 60% 안팎의 서울과 부산의 3일차 화장률은 한 달 만에 5%대로 급감했고 70%가 넘었던 대구와 인천의 3일차 화장률도 한 달 사이 1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화장시설이 늘어나는 사망자를 제때 수용하지 못해 유가족들이 3일장을 치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전국 화장로의 운영 시간을 늘려가며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사상 초유의 화장 대란은 초고령 사회의 길목에서 경각심과 시급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는 다양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시설이 주민 기피 시설이라 단기간에 시설을 늘리기 어렵습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 반대가 뚜렷하기 때문인데 가까운 지자체들이 함께 사용하는 광역 화장장도 지자체 협의와 주민 갈등이 복잡해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화장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화장로를 늘릴 공간을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화장로를 증설하는 방법이 있고요. 화장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화장 방식을 기존의 대차식에서 캐비넷식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화장시설 부족 문제는 시급한 국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민선 8기 자치행정과 정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 현안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남원시는 오는 14일부터 지리산 허브밸리 입장료의 절반을 남원사랑 상품권으로 되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입장료 4,000원을 결제한 성인 입장객으로 이 가운데 2,000원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상품권은 가맹점인 남원의 음식점과 상가, 숙박시설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광안루원에도 이를 도입했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지역화폐 드림 사업은 지리산 허브밸리를 찾는 유료 관광객들에게 입장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줌으로써 지역 내 내부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제와 부안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농어민의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올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 특례와 같은 조세 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말까지 4년 연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도농 간 경제 격차 축소를 위한 농어촌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기 침체에 빠진 농어촌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원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또래 상담사를 위촉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센터는 용성중과 하늘중, 남원중학교 3개 학교에서 20명의 또래 상담사를 위촉하고 연합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또래 상담사는 상담에 대한 훈련을 받은 청소년들로 구성됐으며 학교 생활 중 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상담을 해주고 고민을 들어준다는 점이 좋아서 앞으로도 상담을 원하는 친구가 있거나 고민이 있어서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